1994년 10월, 미국 루지애나주에 사는 제니스는 눈에 통증과 림프절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니스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의심하며 검사를 해보자 했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제니스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니스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90년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제니스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감행합니다. 주로 어른들의 행위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이전에 제니스와 관계를 맺었던 파트너들에게도 검사를 해보라고 하지만 제니스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 중에는 감염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니스는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혈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생겼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니스가 생각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니스의 전 애인 리차드 슈미트가 고의로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리차드 슈미트와 제니스와의 관계는 10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니스는 루지애나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21세로 한 아이를 둔 아내이자 엄마였지요. 이때 제니스는 직장에서 36살의 소화기내과 의사 리차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떠나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제니스뿐이었습니다. 리차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는데요.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관계에 지쳐가던 제니스는 이별을 통보하지만 리차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니스의 은밀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비열한 협박 등으로 제니스를 잡았지요. 결국 이들의 관계는 10년에 접어들게 되었고 제니스는 큰 결단을 내려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이때 리차드는 자신을 떠난다면 어떤 남자도 너를 좋아하지 않게 너를 바꿔놓을 거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리차드는 종종 제니스와 아이가 사는 집에 들러 제니스의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곤 했다고 합니다. 1994년 8월 4일 역시 그랬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제니스는 주사를 놔주러 오겠다는 리차드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미 잠이 들었던 후라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제니스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리차드를 발견했지요. 리차드는 제니스에게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제니스에 따르면 평소와는 달리 너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제니스는 그날 리차드의 방문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처음에 제니스의 주장을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지역 내에서 명망 있는 의사였고 제니스가 그를 음해하거나 협박하려는 건 아닌지 했던 것이었지요. 조사를 위해 리차드를 인터뷰했을 때도 리차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제니스에게 일어난 일은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니스는 리차드가 의심스러운 방문을 했던 날짜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 리차드가 제니스에게 전화했던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리차드의 그 의심스러운 방문 한 달 전 제니스가 헌혈을 하였을 당시에는 제니스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니스가 노출된 추정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을 가진 환자의 혈액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체 밖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12시간 후에는 사멸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니스에게 적어도 12시간 전에 채취된 검체를 이용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리차드의 병원에서 기록을 찾으려 하지만 1994년 당시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부러 숨겨놓은 듯 다른 연도가 쓰여져 있는 박스에서 한 건의 노트를 발견하는데요. 이 노트는 장수가 많이 남아있었음에도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상자의 맨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1994년 연구실로 보낸 환자의 검체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노트의 맨 마지막 날짜는 1994년 8월 4일. 리차드가 제니스의 집을 방문했다던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은 8월 4일 당일에 채취된 것이라 추측했고 그 날짜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살피는데요. 환자의 이름 옆에 검사실로 보낸 기록과 고유번호 등을 스티커로 붙여놓았는데 그날 방문했던 한 환자의 이름에만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돈이었습니다. 이는 검사실에 돈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돈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 경찰은 돈이 그 질병의 환자가 맞으며 정기검사가 아니었는데 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병원에 연락을 먼저 받고 8월 4일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했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수사를 위해 경찰은 다른 검사를 의뢰합니다. 인근 지역의 해당 바이러스 복균자들의 혈액 30개를 검사한 결과 30개 중 2개만 같은 가계도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10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하네요. 예상하셨다시피 한 명은 제니스, 다른 한 명은 리차드의 호출을 받고 검사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던 그 환자 돈이었습니다. 결국 리차드는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C형 간염에서도 양성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돈은 이것은 음성이었습니다. 리차드의 의심스러운 방문 한 달 전 제니스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리처드의 방문 후 생긴 일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가 숨겨놓았던 그 공책에서 리차드의 방문 이틀 전인 8월 2일 기록에서 연구실 고유번호 스티커가 없는 다른 환자를 발견하는데요. 그 환자는 C형 간염 복균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악한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난 것이었지요. 리차드는 2명의 환자에게 검사를 위한 것이라며 채취한 혈액을 검사를 하는데 쓴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썼던 것입니다. 리차드는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날 밤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목욕하는 2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같이 집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리처드와 제니스의 집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서약을 한 의사가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을 복수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998년 리차드는 2급 살인미수 혐의로 5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년 복역 후인 2015년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하네요. 제니스는 리차드가 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지켜진 적이 없지만 자신을 떠나면 해를 끼칠 거라 협박했던 약속만큼은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최근의 근황은 알지 못하나 2021년까지의 제니스의 근황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소유욕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쳐버린 사악한 의사 리차드 슈미트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